네, 홀짝 박사의 주도주 꿀팁 순서입니다. 와우넷의 김문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무척이나 좋습니다.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고 어떤 종목 팁 얻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자 네,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,000선이 붕괴돼 있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3,000 이하에서 머무는 기간은 길지는 않을 것 같다. 오히려 좀 저가의 수혜로 보자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자 오늘 하루 만에 올라서 일단은 참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오늘 또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도 많이 사고 있네요. 자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하루 반짝 반등이 아니라 단기 급반등에 따른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또 다음 주에 또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겠습니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. 자, 오늘 주도주 꿀팁은 두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먼저 셀트리온 얘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차 얘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대차 관련해서요. 어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. 어제 현대차가 코나 EV 전부 리콜하겠다. 비용은 지금 시장에서는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어제 뭐 시장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시장 급락한 거 대비해서 본다면 관련 악재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상당히 좀 비교적 덜 빠졌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 또 시장 안정 찾으면서 또 곧바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관련해서 좀 저희가 체킹해야 될 부분이요. 리콜 대상 차량이 지금 8만 대가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. 비용은 한 1조 원대 정도는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실적에는 지난해 실적이죠. 2020년 4, 4분기 실적에 소급 반영할 거다라는 어제 얘기가 있었고요.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게 사실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좀 결함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현대차 쪽에서 비용으로 일단 소급 적용을 합니다만은 자, 추후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 책임이 또 나눠지게 되겠죠. 이런 과정 속에서는 뭐 당연히 1조 미만의 금액이 이제 현대차 쪽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, 자, 그 얘기는 1조 원을 일단은 소급 적용했던 부분이 차후에 차후 환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요것 때문에 일단 어제도 관련 악재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 급락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라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현대차를 보면 이 코나 EV 관련된 리콜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특히 연초에 현대차 애플카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떴다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주가도 올랐던 걸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. 어찌 본다면 조금 기대감이 악재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요. 자,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별 반응을 하질 않아요. 그 얘기 자체는 지금 가격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빼고 보더라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현대차를 저희가 좀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. 현대차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5조 원 정도는 되고요. 자,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7조는 당연히 넘어갈 거고, 이 순이익 기준으로 한 6조를 조금 넘길 거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. 일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, 자,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워낙 성숙 단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할인 거래를 시켰습니다만은, 최근에 전기차나 이 자율주행, 수소차 이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현대차든 기아차든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적어도 할인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6조 벌면 10배 정도 수준인 60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우리가 좀 시장이 잘 나가는 2차전지 관련주나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 이런 기업들처럼 30배, 4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0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다 보니까요.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올 하반기 시장에서 목표하는 가격이 내년 추정 순이익인 6조 원 곱하기 10배인 한 60조 정도 보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내년도 추정 실적이 6조 원이 넘길 수도 있다. 순이익 기준으로 6조 원 조금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 한 60조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올 하반기에 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이 많거든요. 지금 오늘 한 3% 정도 반등 나와서요. 현재 기준 시가총액이 한 51조 원, 51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요 가격대에서는 잠깐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엎어지기보다는 좀 하방을 잡을 수 있는, 특히 시가총액 50조 원 이하에서는 좀 하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현대차는 어제처럼 시장이 좀 출렁일 때마다 또는 개별 악재가 좀 터질 때마다
특히 시가총액 50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나 그 밑에서는 좀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 건설업종 내에서 GS건설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자, 오늘은 뭐 좀 많이 빠졌던, 최근에 많이 쉬었던 종목 중에서 종목을 좀 선별을 해봤는데요. 자, 올해 지금 가까운 이벤트 중에 하나가 4월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요. 자,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뭐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일정이 있으면 보통 뭐 정책 테마주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데요. 여기 이제 당연한 어떤 정치 테마주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. 저는 관련해서 이제 건설업종을 올해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, 자,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의 이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달렸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건설사들이 좀 힘든 환경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부동산의 어떤 정책을 기존의 규제 일변도에서 플러스 이제 공급 확대까지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. 자, 이런 것들이 뭐 4월 보궐시장 그 후보자들이든 또는 내년 대선 후보자들이든 올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 부동산 가격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? 저렇게 천정부지 오른 가격 나도 좀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연내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국내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정부의 어떤 건설, 부동산 쪽에 어떤 규제가 좀 완화될 수가 있고요. 특히 공급 확대 쪽으로 계속 시장의 스탠스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건설업주들은 어떤 수주 기대감들이 붙을 수가 있고요. 이런 것들이 미래 실적이 상향되는 또 근거가 됩니다.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 실적 곱하기 적정 PER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종이 올 하반기, 그러니까 올해 내내 일단 추정 실적이 좀 상향될 내년 대선 앞두고 추정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건설주의 목표 주가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. 최근에 주가가 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. 오히려 이럴 때 좀 중기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건설주는 뭐 현대건설이든 GS건설이든 뭐 모든 건설사 다 좋게 봅니다만은 자, 오늘 선정한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 경기 분야에서 상당히 대형 건설사 중에 영업을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죠. 지난 4, 4분기도 깜짝 실적을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. 지금 현재 약정 잔고를 포함해서 지금 수주 잔고만 한 36조 가까이 되는 상태라서 당장 2, 3년 동안의 실적은 무리가 없는 상태고요. 자, 여기다가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공급 확대로 이어지면서 향후 미래 실적이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붙을 수 있다면 좀 심하게 저평가된 구간을 좀 탈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자, 거기다가 최근에 국제유가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뭐 해외 쪽이 별로 수주가 없었는데요. 해외 쪽에서의 또 플랜트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참조로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추정 순이익이 영업이익 기준은 한 1조 정도 나오고요. 순이익 기준은 6천억 원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입니다. 우리가 건설사들을 좀 할인을 해서 심지어는 뭐 적정 PR을 6배만 준다 하더라도 8, 6이 48, 한 4조 8천억 정도의 값어치는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추정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한 5조 원은 넘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자 기준 3조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. 이 3조 원대에서 좀 강한 하방 경기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위기를 좀 적감해서 기회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주도주 꿀팁은 현대차 EV 전부 리콜 관련된 악재를 좀 기회로 보자라는 관점과요.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앞두고 최근에 많이 빠지는 건설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으로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 제시합니다.